네, 안녕하세요. 정렬과 탐색 제5강.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 지난 시간까지는 정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서 탐색을 두 가지 배울 텐데요. 정렬이 되지 않았을 때 주로 사용하는 순차 탐색과 정렬이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진 탐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차 탐색입니다. 순차 탐색 같은 경우에는 찾으려고 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면서 찾는 방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되어 있으나 안 되어 있으나 모두 사용 가능하죠. 정렬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어도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찾아보겠습니다. 10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16번의 카드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자료부터 차근차근 비교를 해나갑니다. 3번과 16번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가서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5번과 비교를 하고 마찬가지로 14번과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18번과 비교를 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13번과 비교를 하고요.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칸 6번과 비교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또다시 한 칸 앞으로 전진해서 16번과 비교를 한 후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비교를 한 후에 16번과 같음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16번, 즉 7번째에도 비교를 했나요? 안 했나요? 한 거죠.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지 않고는 이게 같다와 같지 않다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탐색을 종료하게 되고요. 총 비교 횟수는 7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16번이 아닌 14번을 찾으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까지 거치고요. 3단계에서 14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같지 않음이 아니라 이게 14가 되고요. 같아서 다음 칸을 이동하지 않고 탐색이 종료되죠. 그렇게 되면은 14일 경우에는 탐색을 총 3번 만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차 탐색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료의 수가 적고 색임표가 없는 책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을 때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색임표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책 마지막에 보시면 찾아보기라는 표가 있어요. 그런 게 없을 때, 정렬이 되지 않은 자료에서 혹은 이런 책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찾는 방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적을 때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장점은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요. 또 자료가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탐색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처음부터 원하는 자료를 찾을 때까지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네. 예를 들어서 7번을 찾은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10장의 카드를 모두 다 뒤집어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이진 탐색을 보겠습니다.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정렬되어 있을 때 너무 중요합니다. 자료가 정렬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탐색 방법이고요. 얘는 중앙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체크해야 될 것은요. 자료를 주어지면은 이진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렬입니다. 정렬이 된 다음에 중앙값을 나누고 탐색을 시작을 해야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렬을 먼저 완료했다고 가정하에 위에 있는 자료, 즉 6번 순차 탐색에 있는 카드를 그대로 놓고요. 순서대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둔 상태에서 탐색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앙값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요, 짝수일 때는 중앙값을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중앙값, 기준값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걸 잡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중앙값으로 잡을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오른쪽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를 뚝 자르게 되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에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중앙 값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중앙 값을 13,
무로 잡으시고, 자, 16을 찾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6이 중앙에 있는 여섯 번째 값 13보다 크기 때문에, 자, 13보다 16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정렬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왼쪽은 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에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중앙값과 16이 같은지 다른지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같지 않고 16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기준값조차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16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중앙값을 제외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만 추가로 탐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즉 13보다 중앙에 있는 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료를 탐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1단계가 끝났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 중앙값과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횟수 한 번을 썼습니다.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에서 걸러낸 중앙값 왼쪽에 있는 값들과 그리고 중앙값까지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값을 또 자를 텐데요. 절반으로 뚝 자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중앙값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값과 또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아홉 번째 값, 중앙값과 18과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수 16을 비교를 했을 때, 자, 중앙값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이랑 찾으려는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탈락이고요. 그리고 16보다 중앙값이 더 크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중에, 그렇죠, 왼쪽을 탐색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요 중앙값을 버리고요, 중앙값에 있는 오른쪽 값도 모두 다 버려서 총 2개의 값이 남습니다. 14와 16입니다.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중앙값 18과 16을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 번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두 자료를 반으로 뚝 자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기준값을 잡았습니다. 중앙값을 잡았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중앙값을 16, 내가 찾으려는 값 16과 비교해 봤더니, 네, 이번에는 여덟 번째 있는 값이 16이기 때문에, 자, 탐색 중인 16값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탐색이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같다가 빠져 있네요. 같다. 그렇기 때문에 탐색이 종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도 16과 16을 비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해서 한 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즉 같은 값, 똑같은 숫자 카드 10장 중에 16을 찾는데 이진 탐색은 총 몇 번 들었죠? 3번을 비교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얘는 최종 찾을 때까지 탐색 횟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로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절반씩 나누어서 찾기 때문에 10장의 카드에서는 모든 숫자들을 전부 4번 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각각 하나씩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구해보시면은 탐색 횟수가 모두 다 4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진 탐색이 순차 탐색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진 탐색은 반드시 자료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이진 탐색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정렬을 한 후에 이진 탐색을 거쳐야 되고요. 기준값을 잡을 때는 오른쪽을 선택한다는 것도 반드시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제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에는요, 자료가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 가장 적당한 탐색 방법, 당연한 말이죠. 순차 탐색보다 탐색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모든 카드를 찾을 때 4번 이하로 탐색을 해서 찾을 수 있다고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장점은 검색 범위를 반으로 줄이고 좁혀가기 때문에 자료의 개수가 많아도 효율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차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차례대로 한 칸씩 앞에서부터 비교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을 경우에 맨 뒤에 있는 자료를 찾을 때는 적합하지 않겠죠? 네, 그걸 떠올리면서 장점을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입니다. 자료를 정렬한 후에 탐색이 가능하므로 순차 탐색에 비해 복잡하다. 즉, 먼저 자료를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약간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댓글 퀴즈 문제입니다. 자, 이 조금 전에 했던 숫자 카드인데요. 자, 3부터 7까지 총 10장의 카드를 주어주고요. 자, 다음 카드 중 이번에는 7을 탐색하고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자 탐색을 해서 1번 문제는 순자 탐색을 했을 때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는지, 비교를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는지 답을 쓰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이진 탐색을 할 건데요. 자, 현재 정렬이 되어 있나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렇죠,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정렬을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정렬을 하신 다음에 이진 탐색으로 마찬가지로 숫자 7을 탐색을 했을 때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는지 각각 탐색 횟수를 찾으셔가지고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